오늘 강의는 족걸음 광경에 대해서 족걸음 간경 족걸음 간경에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행성에 간 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풍목이다. 이게 이제 체라고 했죠. 또는 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걸음은 풍목이라고 제가 숫걸음 심포경을 할 때 걸음하면 풍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용은 걸음은 용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상이다. 그래서 지금 풍목과 풍목이 겹쳐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체에는 풍목계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요게 이제 손풍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 걸음 용에도 풍이죠. 그래서 손풍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도 있죠. 그래서 중풍손이다. 그래서 거듭 중자를 쓰고요. 중풍손이다. 중풍손께요. 풍이 거듭돼 있다. 체와 용이요.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반대, 즉 상대경락, 그 견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양은 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것도 양을 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중뇌진이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중뇌 진깨다. 이것은 소양 삼초경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람과 바람이 겹쳐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손께는 특징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즉 부드러운 바람. 바람과 바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부드럽다.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 숫걸음 심포할 때 심포라는 경락, 걸음 품목은 바람이라는 것은 풍은 입에라, 풍은 들어간다, 들립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간다. 들어간다.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열린다. 열림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들어가는 데는 그 유연한 어떤 부드러우니까 적응성을 의미해요. 적응성은 적응성인데 유연한 적응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유연한 적응성은 또 나쁘게 또 생각하면 무원칙, 원칙이 없어요. 무원칙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우유부단이란 말이죠. 우유부단 한문을 이렇게 쓰는가요? 우유 이렇게 쓸 거예요. 우유부단. 우유부단해요. 유연한 적응성 때문에. 그래서 무원칙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죠? 정신이 불안정하다. 또 하나 좋은 의미에서 유연한 적응성이 있으면 뛰어난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따라요. 뛰어난 지도자를 잘 따르는, 지도자를 잘 만나면 유연하게 잘 따르는 그러한 괴상이 그 손품께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도 풍이고 용도 풍이기 때문에 상하가 풍이잖아요. 자, 위아래가 풍이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태도를 가져요. 겸허를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겸허. 이렇게 쓸 거예요. 겸허한 태도를 가져요. 그리고 겸허한 태도로 사람에게 어떻게 접촉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주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따라서 비로소 그 입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체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의 사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손품계의 특징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걸음 품목은 바람이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뀌고 이게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문고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문이에요. 바람이 문을 탁 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문을 열면 안에 있는 바람이 밖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출이 아니에요. 출이 아닙니다. 바람의 속성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걸음 강경은 들어간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락이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걸음 강경에 간이라고 이렇게 되면 달월변에게 간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 우리 달이라는 것은 이거 사실은 육자예요. 이렇게 신체의 육자거든요. 거기에다가 방패가 있기 때문에 간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인체의 방어 역할을 하는 에너지 형성을 가지고 있다. 한문 뜻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리고 어떤 조건은 강경의 특징은 뭔가를 자꾸 이기려고 한다.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승기라고 하는 거죠. 승기가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잘하려면 방어와 어떻게 공격을 잘하는 자, 그걸 승기를 가진 자로 경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구기 운동의 야구라든지 이것은 조건 강경의 에너지가 강해야 승기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 강경의 에너지는 들어가는 에너지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합심이 굉장히 강해요. 단합심. 자기를 또 지키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의 어떤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욕이라든지 또 어떤 그 투혼? 싸우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 쪽에 이런 그 말이 있거든요. 간은 장군지간이다. 장군이죠. 장군지관이라고 하고, 모려, 이 모자라는 것은 사무할 모자라고 하죠. 우리가 모려. 그 다음에 근심려, 모려 출원이다. 모려가 나오는 곳이다. 자, 장군이면서 모하고 려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모는 모사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양적 에너지, 그죠? 려는 근심이죠. 그래서 음적 에너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의학에 간자는 장군지간이요 모려 출원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조건은 강경이 들어가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력과 투혼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건은 강경의 에너지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근엄해요. 그리고 절개가 있어요. 이 조건은 강경의 위험과 근엄과 절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건은 강경은 풍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은 강경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자연에 바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풍욕, 간기를 기르려면, 간의 기운을 키우려면 뭘 해야 돼요? 바람풍. 풍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목욕할 때 목적 물수건을 쓰지만 바람 목욕을 한다는 뜻이에요. 풍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산에 가서 바람을 잘 쐬오거나 또 바다에 가서 바람 풍욕을 쐬거나 하여튼 바람에 대한 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산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간기가 강해진다. 만약에 이 간기, 즉 족고름 간경의 에너지가 약하면 사람이 소심하고 째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간염이 잘 걸려요. 간염이. 그래서 족고름 간경은 간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일을 할 때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기가 강한 사람은 버티는 힘이 우선 강해요. 그리고 아까 모래라고 했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먼 미래를 길게 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간 족골음 간경의 특징은 그렇다. 그런데 일곱 번째, 간은 간장혈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은 혈을 저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장에 혈액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간장열에 대한 그 특징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간이 이렇게 할까요? 간이 족골음 간경이 상승된 자, 즉 발달된 자, 발달된 자. 그런 사람은 우선 개성이 가다, 성격적으로 개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 아까 간은 내가 혈액을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혈액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력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숫소양 3초 가 발산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숫소양 3초의 발산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시력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상승돼도. 그리고 중요한 한의학적 풍, 어지러운 바람, 풍연이라고 하거든요. 풍연. 이 들어가는 경락의 에너지 때문에 풍연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풍연에 일어나는 것은 현온으로 인한 그 풍열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족골음 간경은 이 발달된 사람은 노기가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심하게. 또 하나, 간이 발달된 사람은 족골음 간경 에너지가 발달된 사람은 똑같이 이 간하고 비슷하지만 음은 같지만 간질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간에 실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간질환 적 보셨죠? 이것은 족골음 간경이 발달된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족골음 간경의 에너지가 강하면 숫골음 심포에 제가 강의를 했던 중풍. 자, 저번에도 설명했었죠. 숫골음 심포에서 이 풍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풍은 뭐 한다고 했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마치 빨려 들어가는. 이게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식욕. 그쵸? 식욕도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식욕이 계속 들어가다가 이것이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변으로 배설을 해야 돼요. 그래 이게 수소양 3초거든요. 배설 기능이. 그런데 배설에 대한 것을 꽉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것도 중풍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 그렇죠. 뭘 배워야 되겠죠. 지식. 지식에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지식욕. 이것이 계속적으로 모든 지식을 컴퓨터 하드처럼 다 집어넣으면 이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넣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배설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바람을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 중자가 맞을 중자잖아요. 그래서 중풍. 아까 권력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권력욕이 많으면 뭐예요? 이것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중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재물. 재물욕. 재물도 계속 욕심을 부리면 중풍에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식욕이든 배설의 어떤 통로가 있다고 하면 바람에 맞는다 하더라도 중풍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현대학에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혈관성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이 중풍에 걸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중풍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의학에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어떤 그 뇌색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없어요, 책에는. 근데 왜 중풍이라고 했을까? 이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중풍을 일으킨다. 단, 배설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풍의 예방은 뭐예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한 가지에 지금 뭔가 집착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중풍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배설을 빨리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환자들 중풍 예방을 좀 해달라고 침을 놔주세요. 그럼 사실은 어떻든 간에 배설의 그 기능이 강하도록 어떤 에너지 변화를 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의 원인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중풍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중풍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의 반대는 뭐예요? 이제 약한 거, 하강됐다. 약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되게 그 조건원 강경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질환이 많아요. 내가 아까 그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 뭔가 가두는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우선 혈허라고 하거든요. 혈허 두통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두통도 혈허 두통이에요. 그리고 또 혈허하기 때문에 난청이 생깁니다. 난청. 잘 안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건원 강경이 또 하강되면 우리가 모굴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한의학적 목이 울치됐다. 이것은 옆구리가 자꾸 아프고 추웠다 넣었다가 학질처럼 그걸 모굴이라고 그래요. 그런 증상이 자주 걸리고. 그래도 다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의사가 담이 울치됐다. 이것은 배설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하강됐기 때문에
뭔가 그 부분 근육이나 이런 부분에 담는 혈액을 담는 에너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눕고 싶고 권태롭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게 다물이거든요. 또 다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화울도 마찬가지예요. 화울. 화가 울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희미하고 소변이 붉고 수족이 뻣뻣하고 팔이 아파 들 수가 없고 소변을 봤더니 그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고 소변 삽이라고 하거든요. 대변도 잘 안 나오고 대변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무릎이 차고 이런 것이 다 화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아까 우리라는 걸 했지만 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한의학의 적, 쌀적자. 그래서 간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족거름 간경의 에너지는 간적이 걸리는데 간적은 이거를 비기라고도 해요. 비기. 이 간적은 왼쪽 그 갈비뼈 아래가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뭐라고 할까? 거북이 이런 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릇을 딱 하나 그 덮어놓는 뭐 복배상이라고 하죠. 이런 딱딱한 어떤 거를 왼쪽 특히 좌협파에 일어나요. 좌협파 왼쪽 옆구리 밑에 있다. 그럼 간적이다는 거. 이 적에 대한 비교를 하나 해드릴까요? 심적이라는 게 있어요. 심적. 마음 심자 심적. 심적을 이걸 뭐라고 하면 저번에도 아마 수소음 신경약 했을 때 해드렸는데 복량이래요. 복량. 이것은 방망이 같은 것이 배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걸쳐 있는 형상을 복량이라고 하고. 네? 또 폐라는 적이 또 있거든요. 폐적은 아까 간적은 좌협파라고 있잖아요. 폐적은 우협파에 있어요. 뭔가 우협파가 답답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적도 있거든요. 신적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신적은 분돈이다. 이렇게 분돈? 분돈을 이렇게 쓰죠. 분돈. 이 분돈은 아랫배에서 자꾸 뭔가 훅 이렇게 올라오는 걸 신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는 적인데 이 족골은 간경이 약한 사람은 간적인데 간적은 왼쪽 협파에 뭔가 답답한 증상이 있거나 뭔가 쌓여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족골은 간경이 약한 사람은 간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한의학적 간이 허하다. 간이 허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거무틱틱해져요. 왜냐면 혈액이 그 통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참 수렴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건욱이라고 한가요? 마르면서 흑색이다. 아, 이 사람 간 허한자다. 족골은 간경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산하죠. 여성들 같은 임신부가 출산한단 말이에요. 출산으로 하혈을 막 해요. 왜? 족골은 간경은 혈액을 수렴하는 기능이 있는데 하혈을 해요. 또 혈어 증상까지 와요. 그래서 출산 후에 하혈을 한다. 그럼 감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족골은 간경의 에너지를 강화시켜야만이 이 출산 후에 하혈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보혈지제를 뭐 쓰든 보기제를 쓰든 이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지만 사실은 출산 후 하혈은 족골은 간경의 에너지에 관련돼 있다. 그리고 자다가 쥐나는 종아리에 예? 그거를 근련이라고 하나요? 근련? 한문으로 다리 쥐나는 거. 예? 이것도 간허예요. 이 사람이 족골은 간경이 약하다.
혈액을 통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다가도 쥐나고 자다가도 갑자기 쥐가 나는 사람은 바로 근련이라고 하거든요. 또 한의학 중에 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산. 산. 이 근산은 음경이 자꾸 부어요. 그리고 혹시 음경이 가려워요. 또 그러다가 힘줄이 또 당겨요. 혹은 또 늘어져요. 그리고 가끔 백물이 나와요. 정수같이. 아, 이건 근산이다. 아, 이것은 족골은 간경에 약한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한의학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리지만 귀경, 이 귀경, 경락으로 돌아간다. 귀경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초에 보면 귀경약이 어떤 약이 있는데 바로 그러면서 이제 처방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처방에 어떤 약을 넣어야 족골원 간경의 에너지가 강할지 수수양 3초 경락을 사할지 이거를 해서 처방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도 환자마다 어떻게 처방이 다 다르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 환자를 보는 관점과 의안에 따라서 처방이 틀리다. A라는 한의사, B라는 한의사, C라는 한의사, D라는 한의사를 놓고 처방을 하면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의안이거든요. 의안. 3초를 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족골은 간경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자의 정황에 따라서 보제를 쓸지 사제를 쓸지. 그런데 어떤 이 한의학을 모르는 사람은 왜 A, B, C, D 한의사의 처방이 다 다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것은 한의학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 대한 의언은 제가 지금까지 12가지의 경락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계략적이지만 그러나 12가지의 에너지가 서로 상충되고 보충되고 사하고 서로 교통되는, 그래서 모든 경락의 에너지는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12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 안에서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처방이 다양해요. 그러면서 그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방향성까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가지의 경락 에너지를 계략적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경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강의를 마치고 또 다른 한의학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